보자. 821번. 저번 시간에 실패한 문제. 도전해보자, 우리. 도전! 이 문제만 풀고 집 가고 싶지. 어? 사실 나는 다 풀고 가고 싶어. 생각보다 문제 푸는 거 재밌거든. 보자. 아, 2단원? 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dy, dx를 구할 거야. dy, dx는 뭐냐면 dy, d 세타 이것을 dx, d 세타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써줄 수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P에서 접선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 접선이 y는 2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은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2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건가? 그러면은 얘가 y축과 만나는 점, 그렇지? y축과 만나는 점이고,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탄젠트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이 탄젠트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 플러스 이 탄젠트 세타 분의 이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네. 응?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게 나 무시했냐? 맞아. 그러면 실제로 x절편이랑 y절편 곱한 거에 2분의 1 곱한 거에 대한 절대값을 씌우는 게 넓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해서 2분의 1 곱한 거는 뭐냐면 탄젠트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사인 플러스 탄젠트 분의 사인. 오, 안 돼. 한 개라도 젊었으면 이상해지지. 이거에 절대값을 씌운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AB에 대한 넓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 봅시다. 탄젠트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일단 통분을 시키자. 통분을 시키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의 4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2배거든. 이거 2배. 그 다음에 코사인의 4제곱이 돼요. 그런가? 이거 그러면 분자에 있는 형태 뭐가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 1. 그러면 요놈 2분의 1에 그러니까 사인 2세타 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거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이 되겠냐? 이거
언제 최소값이 돼? 0일 때요. 0일 때 최소값이 돼? 아니. 0일 때 최소값 아닐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제 사실 이거 미분에서 문제 풀면 되잖아. 근데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얘거든? 얘 분의 2야. 네.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 분모가 가장 클 때. 1일 때. 2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맞는 풀이는 어떻게 푸는 게 맞아? 얘를 뭐 해봐? 미분해봐. 이 사제를 놓을까? 아니면 코시컨트를 놓을까? 코시컨트로 놓을까? 근데 시컨트가 나오는 순간 부호 판정이 조금 어렵잖아.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애초부터 사인으로 놓을게요. 얘를 미분해.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사인 2세타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4 그럼 뭐의 부호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얘의 부호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코사인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4분의 파이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최소값은 뭐에서? 4분의 파이에서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1이잖냐? 그래? 그래서 거기서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명확한 풀이 방법은 이거고 이제 나름대로 야매로 풀려면 이렇게 이제 야매까지는 아니지. 분모가 최대값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 못 때려? 승현이 생각하고 있었어? 내 승현이 한번 그려줄까? 내 인스타 친구야. 내 친구 맞아. 내가 팔로우 했거든. 그럼 친구 아니야? 인스타 친구? 그 사람 선생님 팔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나만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기 만족. 저 친구 7학년이에요. 좋겠네. 8, 2 보자. X축과 만나는 점. 오. 너희들 옛날에 내가 이거 한 번도 설명해 줬던가? 유리함수 나름대로 특징 같거든?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너희 혹시 배운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 이 접선 긋잖아? 그럼 특징이 있다. 재밌는 특징이 있다. 혹시 A, B면 이 점은 2B고 이 점은 2A예요. 배운 친구들 있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 저 어제 이번에 시험. 그랬냐? 이번에. 배운 적 없냐 너희? 내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던가? 없네? 그냥 언급 안 할게요. 고등석 하에서 혹시 나중에 고등석 하에서 언급할 일 있으면 언급할게요. 사실 이 문제가 빨리 풀려. 이게 바로 뭐인가 보입니다. EXN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여. 사실 이 사실을 알면. 근데 이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이걸 그대로 하고 있지 마. 접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오케이? 그대로 또 하고 있네. 매칭한 것들. 미분하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을 구해주면 이 형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n분의 yn이 기울기예요.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n분의 yn x 마이너스 xn 플러스 yn이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네요. 이것에 좀 정리할까? 마이너스 xn분의 yn 플러스 2yn 오
x 플러스 2yn. 그러면 y절편이 2yn. x절편이 x는 2xn. 이게 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2xn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 아니야? x1이야. x2는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x1이 1이야. x2는 2, x3은 2의 제곱, x4는 2의 세제곱.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른 y1은 뭐가 돼? 5. y2는 2분의 5. y3는 2의 제곱분의 5. y4는 2의 세제곱분의 5. 그럼 이거 계속 더해주래. 준혁아 뭐냐? 잘했어.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다음 봅시다. 생각보다 쉽지? 왜?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얘랑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겠네. 오케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이 그래프는 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거잖아요. 이 상수배 된 거는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얘는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야. t값에 따라서 ln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lnx 그래프는 이런 개형이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2x잖아.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 말은 즉 접합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ft라고 하자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면 이 만나는 점 있지 않냐? 얘를 알파라고 놓아줄 수 있거든. 근데 봐봐. t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 그럼 알파의 값도 달라질까? 그렇지? A 값도 달라지겠지? 그래요? t의 값이 달라지면 이 t의 값이 달라지면 이 그래프 개형도 달라질 거 아니야. 위로 폭도 달라질 것이고 평행이동한 정도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제 폭도 달라지고 평행이동한 형태도 달라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좀 더 반듯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형태들로 바뀐단 말이다. 그러면 이 알파라는 지점이 항상 일정한 점으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알파라는 점이 항상 일정한 점으로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당장 2차 함수만 봐도 그래. 2차 함수랑 있는데 2차 함수를 2차 함수랑 접한대. 얘는 폭이 그냥 일정한 형태를 줄 건데 얘는 폭이 달라지겠대. 얘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더 좁아지기도 한대. 이걸 좌우로 평행이동까지 시켜본대.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알파 값이 항상 일정한가? 얘가 항상 알파 값이 일정하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모르잖냐 우리가. 이걸 몰라.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도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파의 값도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재작년에 내가 9월 평가원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 재작년 문제는 아니야.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변수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변수를 이 t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을 내가 이 정도까지 나올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 나왔어.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애들이 못 푼 친구들 없었어요. 쉬워서. 근데 평상시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 근데 아무튼 그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알파가 뭐라고?
알파가 뭐? t에 따라 변해요. 오케이? t에 따라 변해. 그럼 알파를 뭐라고 쓰는 게 좀 더 좋냐면 알파는 t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가지가 주어져 있거든. 접하면 무엇과 무엇이 성립해? 무엇이 성립해 접하면? 딱 봐도 이거 보이냐? 뭐가 성립해? 접하면 두 함수가 뭐? 모른가? 뭐가 성립해요, 소연아? 접하면? 두 그래프가 접해. 그럼 뭐하고 뭐가 성립해? 선생님, 성립한 두 가지가 있어. 저요. 접하면. 저요. 기울기가 같고. 값이 같아. 오케이? 이 두 가지가 같아요. 접하면 이 두 개가 같아. 이게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아쉬운 탄성이 들렸네. 보자. 그러면 두 가지가 성립하는 거니까 나한테 t의 세제곱 ln 알파라고 쓸게. 알파 t라고 쓰면 계속 식이 복잡해지니까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는 여전히 t에 대한 식이야. 오케이? 얘는 2의 2알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의 값도 같아야지. 미분해버리면 뭐가 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거네. 얘랑 미분하면 2의 알파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두 가지 식이 주어졌네.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값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ft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a가 뭐라고? ft. 그러니까 이게 ft예요. ft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f' 3분의 1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의 값을 구해보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은 3분의 1을 일단 넣어봐서 그때의 함수의 값을 구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나는 미분을 할 거야. 어떤 식이든 그냥 미분을 할 거거든. 무엇을 미분할 거냐면 얘를 미분할 수도 있고 얘를 미분할 수 있어. 나한테 식이 두 가지나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나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좀 복잡하니까 위에 거 미분합시다. 지금 뭐에 대한 식이라고? t에 대한 식이거든.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제. 그래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식을 미분하면 3t의 제곱 ln 알파 마이너스 t가 되고 그렇지. 앞에 거 그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알파가 뭐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t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t에 대한 식이면 상수가 아니니까 없애면 안 되겠지.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2의 알파 마이너스 ft가 되는 건데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파 프라임 f 프라임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구해주세요 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봐봐. t가 3분의 1 넣을 거 아니야. 3분의 1 넣을 거야. 3분의 1 넣을 거고 3분의 1 넣을 거거든. 3분의 1에 해당되는 뭘 구해야 돼요? 알파의 값을 구해야 돼. 알파 t잖아. 이게 알파 t의 값이야. 3분의 1을 넣었을 때 알파의 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는 거라서 문자들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파 프라임 t 구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알파 프라임 3분의 1을 구해줘야 돼. 알파가 3분의 이 t에 대한 식이다 라고 했잖냐. 알파를 미분한 거에 3분의 1을 대입한 식을 구해야 돼요. 그 값을 구해야 돼. 그 다음 또 뭘 구해야 돼? 알파 t를 구해줘야 돼요. 알파 3분의 1도 구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세 가지야. 첫 번째 뭐? 알파 3분의 1. 두 번째는 뭐? f 3분의 1. 세 번째는 뭐? 알파 프라임 3분의 1이야. 오케이?
나는 이 세 가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처음부터 뭐가 핵심이었냐면 알파가 뭐에 대한 식이었다? t에 대한 식이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연립해서 구해볼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은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알파만 남아있는 식이 나와요. 두 개를 같다라고 했더니 t의 세제곱 ln 알파 마이너스 t 얘는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양변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면 3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3분의 1을 집어넣을 건데 약분하고 집어넣을게. 3분의 1 ln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은 무엇이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이 나왔어. 뭐라고? 얘에서 요거로 갈 때? 요거로 갈 때? 바로 밑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 x에 대한 식이었잖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제곱 돼야 되네. 오케이. 어우, 큰일 날 뻔 봤네. 이 계산 복잡한 문제라서 미안해요. 그럼 뭐도 틀렸어요? 요거도 틀렸네. 맞아요. 오케이? 다 틀릴 뻔 봤네. 일단 얼른 지우자. 오케이. 큰일 날 뻔 봤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3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3분의 1은 얘는 사라지고 ln 3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이 돼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일단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데 봐봅시다. 나는 무엇을 구해줄 거냐면 무엇만 구해주면 되냐면 알파의 값은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확인해 봤더니 알파의 값을 안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봐봐. 이거랑 어떤 식이 같은 식이냐면 요 식 있잖아요. 요 식. 요 식이 같은 식이야. 그지? 또 어떤 식이 같은 식이냐면 요 식 있지. 요 식. 요거에다 x의 세제곱 있는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 그럼 애초부터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식만 조금 지우고 다시 쓸게. t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t분의 3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 그래요? 방금 전식.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이 같은 식이니까 나누어서 해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똑같이 나눠도 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나름대로 사라지네요. t분의 3 플러스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 얘는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t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만 구해주면 돼요? 알파 프라임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나한테 이제 알파 프라임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그러네. 그러면 알파 프라임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을 가져올 거냐면 지금 주어진 이 식에서 출발할게요. 여기서 알파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알파랑 t밖에 없잖아. 그래요? 두 식을 연립했더니 알파랑 t밖에 없는 식이 나왔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나온 ln 여기에다가 이것을 양변에 미분할게. 양변을 미분했더니 알파 이것분의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얘를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나한테 어떤 값을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값을 구해줘야겠네.
t에다가 3분의 1을 넣읍시다. t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봐봐. 이 값이랑 이 값 있잖아. 이게 0이 될 수 있나? 이게 0이 될 수 없지. 그래요? 이게 0이 될 수 없단 말이다. 그러면 봐봐.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왜 0이 될 수 없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알파 마이너스 t는 항상 어떤 값이 되어야 합니다. 양수의 값이 되어야 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요? 소거시킬 수 있네. 그럼 이항시켜서 나름대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이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든.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게 이 값인데 요거 있잖아 요거 뭐가 돼요? 이 값이 양수야. 그럼 이거 1이잖아. 이 값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등호를 만족하는 값은 알파 프라임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구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프라임 3분의 1이라는 기호를 쓸게요. 얘가 1이 됩니다 라는 게 주어지는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하고 싶은 이 식 있잖냐? 이 식을 이제 구해줄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여기다가 3분의 1만 대입해주면 9 플러스 1 하면 사라지네? 이거는 그냥 다 적을까? 1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f 프라임 3분의 1이 돼. 오케이?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f 프라임 3분의 1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이것을 제곱해 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64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왜냐면 연산이 안 보이면 답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알파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진수 조건들이 확인이 돼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알파 프라임의 값을 구해주는 게 힘들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교점에 대한 식이 알파인데 함수의 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값이 알파야.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근데 이 알파의 값이 t의 값에 따라 변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그래서 알파 t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식을 정리해 줘봤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t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이 식이나 이 식을 나름대로 미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 두 식 다 봤더니 알파도 t에 대한 식이 됩니다 라는 게 아직까지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얘를 미분해서 처리할 건데 나는 얘를 미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오케이? 얘를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식이 아까쯤에 3t잖냐?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똑같은 식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똑같은 식이 나와서 얘를 제외시키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를 제외시키고 계산한다면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구하면 되는 것은 뭐뿐이냐면 알파 프라임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이제 많은 값들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f나 알파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얘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한 거야. 사실 이제 나는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얘를 조작해주면 되겠다. 이 식을 지금 이제 얘가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알파랑 t만 있는 식 있잖냐. 나는 알파 프라임이 구하고 싶어. 알파 프라임이 구하고 싶잖냐. 그래서 알파랑 t만 있는 식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 봤더니 알파랑 t만 있는 식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였다고? 알파 프라임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이 값을 구해주고 싶은 거야. 알파 프라임, 정확히 말하면 알파 프라임 3분의 1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미분해서 3분의 1의 값을 대입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3분의 1 값을 대입할 필요도 없이 이 값이랑 이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양수의 값이 되는 거란 말이다.
0이 될 수 없는 값이니까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또 이항시켜서 정리했던 이 값이 양수의 값이니까 양수의 값이 진수 조건 때문에 양수의 값이잖냐.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파 프라임 3분의 1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산한 바로는 항상 알파 프라임 t의 값은 1이 되더라. 라는 게 되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프라임 3분의 1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식을 정리했더니 구하고 싶은 걸 찾아주세요. 라는 게 목표고 이 알파라는 교점이잖냐. 이 교점을 t에 대한 변수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문제로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오케이? 어디? 요거? 아, 그래도 되네.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었다. 이거 할 필요 없었네요, 그러면. 알파 프라임 바로 날리면 바로 3분의 1 대입하면 된다. 그래요. 훨씬 쉬운 풀이가 있었네요. 다음 봅시다. 824 보자. 824 봤더니 y는 2의 x제곱 위의 점 t2의 t제곱. 얘가의 크기를 ft라고 합시다. 얘가의 크기는 뭐예요? 얘가의 크기. 양의 방향과 이루는 얘가의 크기. 얘가 뭐예요? 기울기잖냐? 그러니까 2t라고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ft는 2t야, 2t. 그러면 이제 봅시다. t가 1일 때 접선 L은 원점을 지난다. 맞나?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나요? 접선 구해보면 되잖아. 미분하면 1 대입하면 2잖아. y는 2에 x-1 플러스 2. 원점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지나.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봐봅시다. 야, 잠깐만. 근데 좀 잘못했는데? 이 각이 뭐예요? 탄젠트 ft가 2t라고 쓰는 게 맞네. 그렇지? 각이니까. 얘각의 크기가 기울기는 탄젠트의 값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ft면 이때의 기울기는 탄젠트 ft. 오케이? 그러면 이 코사인 ft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탄젠트 ft다라는 것은 이 2t다라는 것은 얘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1이고 2t고 루트 1 플러스 2t의 제곱이잖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값은 니은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ft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ft를 미분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돼요.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ft는 이렇게 돼요. 미분을 할 거야. 탄젠트 ft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ft가 되고 얘가 f 프라임 t가 되고 이 t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무엇의 부호를 구해주겠습니다. ft에 대한 부호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러면 이거 그냥 이항시켜버리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ft인데 이 양수의 값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ft에 대한 것은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차피 양수의 값이 아니야. 제곱의 값이니까 여기에 2t가 곱해진 거거든. 근데 얘가 부호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f't는 부호가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도 항상 양수의 값이고 항상 양수의 값이에요? 항상 양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부호가 바뀔 수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만족스럽지? 굉장히 난 만족스러워. 이 문제 풀고 좀만 쉬었다 하자.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가 A, B의 기울기랑 C, B의 기울기를 봤더니 C, B의 기울기 항상 크대. 근데 우리가 한번 써본 적 있다 이거. 한번 그 실제로 개념책에 써본 적 있어요. A, B의 기울기랑 가운데 값을 B, C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진대. 어떤 그래프든 항상 이렇게 된다네.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증가야? 그럼 좀 다르게 봐볼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비교해도 평균 변화율이 커지고 있는 건가? 증가야? 오, 증가 아니네. 뭐예요?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개념이거든. 그럼 엄청난 힌트인가? 뭐야? 준혁아 뭐야? 도함수. 도함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것을 만족하는 뭐가 존재할 거냐? 미분 가능함수면 f' 뭐 x1이 존재할 거거든? f' x2가 존재할 거거든? 이게 커진다는 건가? 뭐가 커지고 있어요? 도함수가 커져요? 응. 그럼 뭐야? 도함수 커지면 뭐야? 뭐예요? 뭐? 수아야 뭐야? 홍 뭐야? 뭐지? 기울기가 커진대. 그래. 기울기가 커져. 아래로 볼록이에요. 오케이? 이 평균 변화율로서 두 개의 평균 변화율로서 아래로 볼록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배운 거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그래서 버젓이 배웠어. 내가 이 볼록성에 대해서 쭉 정리해 줬거든. 너희는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정리를 해줬어. 볼록성이 여기 나오겠다. 두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커지고 있으면 아래로. 시험 안 봤잖아. 시험 안 봤냐? 봤어요 이거. 아, 봤다. 진짜 봤어요. 봤어? 확실히 본 거 맞아? 네, 제가 그 점을 외운 기억이 나요. 그래? 이건 기억이 안 나. 마음이 아프네. 안 본 줄 알았지 나는. 안 본 줄 알았는데 봤다네. 그래. 안 본 거 아니야? 진짜 봤어요. 기억 못한 거 한 거 보니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요. 저걸 시험 본 기억이 나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라는 것만 따지면 돼. 그러면 이제 다 뭘 조사하면 돼요? 이기 도함수를 조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f2'x를 구해주면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의 값,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얘는 땡이네. 그렇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두 번 미분했더니 뭐가 돼요? 2x가 되지? 얘는 항상 양수의 값이니까 기울기가 뭐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얘는 맞네. 얘도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건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이거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마이너스 x,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냐? 아래로 볼록 되잖냐? 오케이? 두 번 미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볼록성에 대한 표현은 다시 한번 공부해봐. 그럼 쭉 한번 읽어보고 그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알아놓으면 유용해요.